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넷맵을 가져왔습니다. 12월 6일 복권 긁는 날. 자, 요 자료는 오늘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맵을 그리고 컴투스, W게임즈를 합산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표시된 자료인데요. 2016년에 3조였던 시장 규모가 차츰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8조 시장, 거의 더블 이상 나는 시장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넷마블이 아니더라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 국내 수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이 블러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사전 예약 400만 명과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레포트를 오늘 냈는데 사실 조금씩 주가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리니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과연 1위 탈환까지는 1위 탈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1위 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 3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6일을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초기 흥행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 아마 3일 이내로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출시되면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주가가 요동치고 일단 매출은 게임이 없는 상태보다 게임이 나와서 어쨌든 이제 현금 유도를 하겠죠. 현금 결제 유도를 하면서 매출액이 26%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10만원대에서 목표 주가 15만원, 많게는 18만원까지 가능한 그런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파란색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파란색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5일선이 21선을 단기적으로 뚫고 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여지 없어요.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간 코스피 종목에서는 이런 흐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호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 골든크로스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바닥이긴 하지만 외바닥 후에 거래량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였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대 앞에 돌파한 다음에 200일선까지 접근하는 모습, 초록색 200일선까지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든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 봐서는 이제 밴드형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월봉상으로는 사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의미 있는 포인트를 찾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긴 도지 후에 이제 양봉을 그렸다는 점, 추세의 반전의 신호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쨌든 최근에 게임 출시를 앞두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측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측면은 어쨌든 요 일목균형상의 상단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구름대에 부딪히게 되면 기껏 올려놨던 거를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게임이 대박이 나서 뚫고 올라가면서 폭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주저앉으면서 또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 봐야 되는 잡주가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모험심이 필요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 모험심에 대한 가능성은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정도가 되면
어쨌든 11월에는 월 말에 조정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펀드에서 월별로 수익률을 맞추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을 이제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펀드는 넷마블에 뭐 편입을 한 펀드가 예를 들면 2.5%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말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말 되면 포지션 정리하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굳이 찾자면 리스크가 존재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들은 줄곧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외국계 자사주 공매도는 뭐 차츰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개인들 팔고 외국인 사고 기관은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이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고 게임 출시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를 봐서도 뭐 아주 양호해요. 전년 대비해서 일부 영업이익이 하락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 2천억대에 3천억대의 당기순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건 기타 수익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기타 수익이 조금 늘었어요. 여기.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활동에서 생긴 수익이 아니죠. 이제 영업 활동에서 생긴 수익이 아니라 뭐 지분 투자를 했거나 뭐 어떤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하기 나름인데 뭐 배당금이나 뭐 수입이자 뭐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되는데 NC소프트가 어쨌든 지분을 7% 가지고 NC소프트의 지분을 7%를 가지고 있잖아요. 넷마블이. 그래서 거기서 받은 배당금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반사이익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이면서 파트너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관심은 생기셨을 것 같고 이제 2011년 11월에 설립됐어요.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이제 개발한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공개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자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모두의 마블을 포함해서 쿠키런 망했죠. 리니지트 레볼루션이 있고 뭐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게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세븐나이츠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매출 23%라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뭐 오래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에 상장을 했고요. 매출액은 요 빨간색으로 매출액은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보라색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중장기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단기로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하락폭이 최근에 크기 때문에 요 게임인데요. 이제 12월 6일 오픈하기 전에 사전 등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매 같은 건데요. 리니지 M이 550만 명이었어요. 사전 그 게임을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근데 현재로서는 이 넷마블의 이 블러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4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준이에요. 국민 중 10명 중에 1명이 등록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매출액의 증가하는 폭은 12월 일평균 매출액이 45억 원. 그리고
이제 1분기까지 지나갔을 경우에는 하루에 30억씩을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자 수는 400만 명을 이상을 상회할 것 같다고 전망을 했고요. 요 레포트가 조금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 현재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새 게임의 일평균 매출액이 30억, 평균 30억이라고 보고, 리니지 M이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매출 일으켰을 때가 5천억이었어요. 그러면은 30억씩 30일을 하면 900억이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리니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30억 원을 기대하지만 평균치입니다. 혹시나 더 게임이 더 재밌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더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현재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순간 주가는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긁지 않은 복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경쟁사들의 게임은 리니지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할 게임이 없는 상태, 현금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신작 게임 출시 후에 이제 7일 이상 상위권 내려가면 3등 이내 순위권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중국 판호 금지 이슈인데, 넷마블을 포함한 이 게임주의 그 딜레마가 어쨌든 사드 때문에 중국 진출이 현재로서는 0%예요. 게임을 중국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년 동안 거의 이제 20개월 정도, 2년 정도가 중국에서 게임을 발행한 한국 게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19년 3월 정도로 판단하는데 이 금지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게임주들은 이때 기점으로 아주 다시 한번 제2의 성장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디아블로의 이모탈도 실망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경쟁사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0% 정도라고 봐요. 30%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꾸역꾸역 기대감 때문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 이렇게 오르는 데는 아마 기대감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올 것인지, 이 기대감을 뛰어넘는 어떤 아주 좋은 뭐 그런 게임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12월 6일 복권을 긁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보다 확실히 갈 길이 먼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리니지에 질렸던 사람들이 다른 게임을 찾고 있는 시기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2050선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손해보기는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비중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편입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 거는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의문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